세방전지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룹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에 경영성과평가는 통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더 넣습니다. 하단에 남아있는 내용대로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 뉴스에 보면은 기업의 재고 증가율 26년 만에 최고, 재고자산 1년 새 39.7%가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내와 있는데, 이 재고의 증가를 하반기 경기가 급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는 그런 뉴스 보도입니다. 출처를 제가 인용을 못했네요. 근데 그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은 일반적으로 그 기업들은 재고가 늘어나는 게 이제 그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바람직한 거는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재고가 감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그 매출이 감소한 데도 있지만 매출이 증가한 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그런 경향들을 상반기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청의 어떤 이 그래프도 금액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그 예상이 되는데, 업종별 수량으로 재고를 파악할 수 있었으면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요거는 이제 이 재고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곳에 쌓인다. 그러니까 재고가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재고가 증가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손익으로서 매출은 6,315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6%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1.6%, 한 거의 2배 정도 원재료비가 뛰었습니다. 그 결과 스루프율은 4.8% 감소했고요. 스루프율은 3.5%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6%, 그러니까 매출하고 거의 뭐 똑같게 매출 증가만큼 운영비용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1.19로서 전년보다 내려갔죠. 영업이익은 그 314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전년도는 또 49억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고 증가 때문에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거로 계산되지만,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에 배부되는 가공비를 그 스루프 회계는 그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적게 나오고, 이게 실질적인 경영 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출이 감소했는데, 매출이 한 6% 증가했는데 이 원재료 가격은 한 2.8% 증가를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은 단순 평균으로 13.3%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는 손익계산서와 지금 모순되는 어떤 데이터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판매량으로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제품 가격 인상에 따라서 매출이 그 조금 그 6% 정도 증가했습니다만은, 수량으로 한다 그러면은 줄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하고 이 손익계산서에서 그 추론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입증 데이터로는 모순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명세에 오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재고는 책임 소재가 분명한 곳에 쌓인다, 이 말씀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재고의 이 공시는
디스클로저라고 뭐 영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그 재고자산 품목별로 기초재고, 입고, 출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그 얘기를 해줘야 투명성이 보증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하는 거는 제품만 이 기업은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WCAI가 103억 원이 증가했고 전년도에는 219억 원이 증가했었습니다. 올해 그 상반기에 원재료가 무려 414억 원이나 증가했는데 이게 그 매출원가 계산하는 이 기준을 전체 재고 자산으로 하면은 성과가 원가 회계는 더 왜곡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전체 재고 자산은 516억 원이 그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르풋은 요 103억 원만 증가한 것을 반영을 했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가공비만 배부되는 재고 자산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회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재료와 상품의 매입액. 원재료와 상품도 원재료도 매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보면은 전체 재고자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매입액에다가 가공비를 더한 게 총 제조 비용으로 되는 바람에 이게 그 총 제조 비용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아주 이 표준적인 기업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WCAI를 모든 기업들이 표준으로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뭐 똑같습니다만은 이제 소수점 한 자리로는 0.4% 하락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0.4% 증가했을 것이다. 인상이 됐을 것이다. 소폭 상승은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회사가 내놓는 원재료 가격은 하나뿐이 없는데, 물론 이제 배터리는 이제 그 케이스, 그거는 또 플라스틱, 이런 게 있죠. 또, 그 플라스틱 가격 같은 것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조금 인상됐을 거다. 이것도 이제 그 가공 비율에서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무척 큰데 올해 상반기에 413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P는 이제 회사가 계산하는 거고요. Q는 이제 그 스루풋에서 계산한 총 제조 비용인데, 회사가 얘기한 총 제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제품 원가를 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압력을 받는 거로 작용을 하겠죠. 수출 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있는데, 여기 운영 비용 중에서 44%가 증가했는데요. 이게 판매량 증가냐? 그러니까 판매량 증가는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면은 원화 환율 상승에 따른 결과냐? 달러로 말하자면은 그 수출 비용을 계산했다면은 이게 이제 금액이 원화로 계산하면은 금액이 크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인건비를 보면은 그 상반기에 52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직원 수로 나눠 보면은 평균 임금이 상반기에 4,6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9,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대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 세방 기업이라고 항만 하역이나 뭐 이런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그 임금이 여기보다는 좀 낮은 거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7천만 원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업종마다, 죄송합니다. 업종마다 이 어떤 이 흐름,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 3단계 다 일치를 합니다. BWCAA 증가액이 이게 이제 거의 원재료가 증가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을 전체 재고자산을 넣어버리면은 총 제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이게 이제 빼게 되는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매출 원가가 좀 내려간 거로 그렇게 돼서 이익이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성과가 좀 왜곡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어,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또한 일치를 합니다. 차이는 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이 WCA 회전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하락을 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요. 스루픈율도 사실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제품 가격이 하락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이게 두 가지가 다 마이너스면은 분석 경험상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을 입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 가격도 상승해야 되는 인하가 돼야 되는데 제품 가격 거꾸로 올랐죠. 오른 거에 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적게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 검증을 하기에는 모순된 회사가 제시한 그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제품 가격 추이는 현재 그 성과지표로 나온 거는 모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재고자산의 그 변동 중에서 원재료까지 전체 재고자산을 이 기업은 기준으로 가가지고 성과가 왜곡됐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임팩트 미래가치는 19.8%로 내려갔고요. 감소했는데 이건 이제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수금 속도 변함이 없는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크게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성금을 주고서라도 확보하기 때문에 조금 올랐다, 속도가 빨라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 지급 속도 지수는 1.99로서 본인들이 수금하는 것보다 그 원재료 그 확보가 매우 좀 애로점이 있는 그런 그 업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이 거의 2가 됐는데 물건 살 때는 돈을 빨리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납품해 놓고 수금하는 거는 그 반 정도뿐이 안 되는 데니까 돈이 좀 잘 안 돌겠죠. 거기다가 재고가 쌓이면 거기에도 돈이 묻히고 원재료에도 지금 뭐 원재료가 한 400억 이상 올랐으니까 거기에도 돈이 묻어 있는 거고요. 묻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그 연간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그 1조 3,6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그 예상 이익은 720억.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은 요거 계산상에 할 때는 672억 분이 안 되는데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가 돼 가지고 더 이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그 문제점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스루프스로는 손익분기점으로 그 계산하면 한 1조 2,630억 정도면 됩니다. 연간. 이거를 어떤 납품 단가라고 그냥 비유를 해서 얘기하면은 아까 그 원가 회계는 한 130만 원 꼴인데 여기는 126만 원,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스루프 사고 방식으로 하면은 그 배터리 가격을 안 올리고 136만 원이 아니고 우리는 126만 원에 납품할 수 있겠다. 완성차 메이커에 이렇게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한가대로 하면은 뭐 우수리 떼자 해가지고 이제 126만 원에 계약을 하면은 물론 이제 원가 회계보다는 이익이 뭐 적게 납니다. 59,600원으로. 그러면은 이제 계획은 그래도 한 62,700원 정도 나야 되는데 조금 깎였으니까 뭘 더 노력하면 되냐.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또 예측과 추론, 변환 메커니즘, FX, 함수라는, 단순하게, 미래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스루픈율의 차이는 없고, 마진율에, 다만 재고 회전율이 7.01 회전인가 그랬는데, 예상 회전이,
7.2회전만 해보자. 2.7%만 증분시켜보자. 우리가 그 가격을 싸게 납품하니 물량을 한 5%더 주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게 판매 효과가 132만 7천 원에 판매한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79,140원으로 이렇게 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스르프 방식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모순이 안 된 그런 거로 할 수 있겠어요. 주가,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주가를 그 맨 그 대문 다음에 얘기했었는데 스르프 퇴계에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 스르프 손익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고 주가는 이제 참고적인 거로. 근데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네요. 전년 말보다. 장부 가격 대비 56%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저평가, 그 시장 가격들이 주가 지수가 저평가되고 있다. 필리핀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별도로 그 스루프 뉴스에서 한번 좀 더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기 주식 취득은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1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6만 5천 원에 사들였었는데 대책 없이 떨어졌죠. 5만 원대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 장부 가격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시장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장부 가격 이하로 돼 있는 업체들이 꽤 많아요. 참 그게 왜 그럴까? 그 이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 주주 내역을 보면은 세방이 그 37.95%고 GS 유아사 인터내셔널이 66% 가지고 있고 이거 일본 기업이죠. 기술 제휴로 그 들어갔던 그 기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인데 외국인이 유아사까지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3.5%로 적지 않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방전지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내용 경영평가 지표까지 그 말씀드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경영평가 지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대문의 경영성과 지표는 바로 통제다. 그럼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고 했으니까 결론 이 하반기에 재고 회전율을 어떻게 하면은 더 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게 그 기업이 그 매진해야 될 목표라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